지하철역에서 40대 여성이 3명의 청소년과 말다툼 도중 한 청소년에게 다리에 칼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맨하탄과 퀸즈의 15개 건물을 보유한 조나단 산타나가 올해 뉴욕시 최악의 집주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낙태약 판매 규제를 위한 검토에 나서 낙태권이 내년 대선 향방을 가를 핵심 쟁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조사 결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배러리파크 인근 지하철역에서 40대 여성이 3명의 청소년과 말다툼 도중 한 청소년에게 다리에 칼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아침 로어 맨하탄의 볼링그린 지하철역에서 10대 3명과 말다툼을 하던 40대 여성이 칼에 찔렸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오전 6시 직전 지하철 플랫폼에서 3명의 10대 청소년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청소년이 그녀의 다리를 칼로 찔렀고 이후 그들은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그들을 추적해 사우스페리 와이트홀가 역에서 그들을 체포했습니다. 피해자와 3명의 청소년들이 아는 사이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맨하탄과 퀸즈의 15개 건물을 보유한 조나단 산타나가 2022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뉴욕시 최악의 집주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3일 뉴욕시 공의공호관 주마인 윌리엄스는 2023년 뉴욕시 최악의 집주인 100인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공의공호실은 주택보존개발부가 공개하는 공개주택 규정 위반의 평균 건수를 기준으로 뉴욕 시내 최악의 집주인 순위를 매해 매겨왔습니다. 그에 따라 2023년 최악의 집주인으로는 올해 3,293건의 위반 건수를 기록한 조나단 산타나가 1위에 오르며 2,980건을 기록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악의 집주인에 선정됐습니다. 산타나가 보유한 집 중 가장 악명이 높은 410 서쪽 46번가의 건물에 거주해온 오랜 세입자 존 리즈는 해당 건물을 더럽고 불결한 빈민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리즈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침수 피해와 난방시설 고장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수준이었으며 화재로 인해 파괴된 지붕 아래에서 1년간 주민들은 방수포를 지붕 삼아 살아야 했습니다. 또 복도는 마약 중독자들로 가득했으며 그들은 복도에 배변을 하고 이를 온벽에 뿌렸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조나단 산타나 등 불명예를 하는 집주인들은 염치가 없고 뻔뻔하다며 그러나 보고서를 발표해 그들과 도시의 다른 최악의 집주인을 조명하고 그들을 수치스럽게 함으로써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폐기 판결에 이어서 낙태약 판매 규제를 위한 검토에 나서 낙태권이 점점 더 내년 대선 행방을 가를 핵심 쟁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낙태약의 판매 등을 규제하는 문제와 관련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발표, 민주당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임신 중절약인 미페프리스톤 판매와 관련해 연방 제5항소법원이 지난 8월 이 약의 판매 시기를 현재 임신 10주 미만에서 7주 이내로 제한을 하고 원격 처방과 우편 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약 제조사인 덴코 레버러토리는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대법원은 상고가 적절한지를 심의, 지난 11일 이를 심리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이 사안을 심리 대상으로 결정했지만 실제 심리는 내년에 진행될 것이 확실시돼 임신 중절약 판매 규제 등이 내년 대선 한가운데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임신 6개월까지의 낙태권을 보장한 판결을 뒤집었고 이에 대해 공화, 민주 등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여성, 심지어 남성들까지 이에 반발해 민주당의 지지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구성이 6대3으로 보수로 기운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만약 낙태약 판매와 사용도 제한이 된다면 민주당이 유리해지는 반면 공화당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연방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조사 결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연방 하원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 탄핵조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221표 대 반대 212표로 가결시켰습니다. 어제 표결에서 공화, 민주 양당은 단 한 명의 이탈도 없이 모두 당론대로 공화당은 전원 찬성, 민주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어제 탄핵조사 결의안이 정식 통과됨에 따라서 법사위, 감독위, 세입, 세출위의 기존 탄핵조사가 공식 인정을 받았으며 향후 조사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그동안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당시 차남 헌터의 우크라이나와 중국 기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 의혹, 바이든 대통령의 동생 제임스의 외국 기업 뇌물수수 의혹 등을 조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공화당이 시급한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근거 없는 정치적 쇼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 최소한의 반성도 없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도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아버지가 자신의 사업에 재정적으로 관여했다고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며 그것이 탄핵조사의 근거가 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건학 우리 아메리카은행 뉴저지 본부장이 뉴뱅크 신임 행장에 선임됐습니다. 뉴뱅크 이사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올해 말 은퇴하는 한근택 행장의 후임에 이건학 본부장을 선임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건학 신임 행장은 내년 1월 1일 공식 취임, 행장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 행장은 1986년 조흥은행에 입사한 뒤 2004년 3월 조흥아메리카은행 부행장으로 미국에 온 뒤 신한아메리카 은행 전무를 거쳐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뉴뱅크에서 부행장을 지냈습니다. 그 뒤 우리아메리카은행으로 자리를 옮겼던 이 행장은 5년여 만에 뉴뱅크 행장에 선임됨으로써 친정으로 금이 환영하게 됐습니다. 이 행장은 UCLA에서 경제학 학사, 보스턴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부친 또한 한국 모 시중은행의 부행장을 지내는 등 은행가 집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올해 말로 은퇴를 선언한 한근택 현 행장은 지난 2006년 뉴뱅크를 설립, 초대 행장에 취임한 뒤 17년간 재임하면서 뉴뱅크를 중견은행으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 행장은 1975년 한국조흥은행에 입사, 국제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1995년 뉴욕 조흥은행 행장 등을 지내는 등 약 48년간 성공한 금융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고석화 명예회장이 운영하는 고선재단이 비영리 단체 24곳에 총 15만 달러의 지원금을 전달합니다. 박채은 기자입니다. 고선재단은 13일 2023년 고선 자선기금을 전달할 비영리 봉사단체 24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 빈곤층에 식량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리저널 푸드뱅크와 지난 8월 대규모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하와이의 마우이 섬을 지원하는 하와이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난치병 가족들의 정신건강을 돕는 Hope for Healing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사회 서비스 및 의료, 청소년, 장애인을 지원하는 단체들도 후원했습니다. 선정된 단체들은 활동 내용과 규모에 따라 최소 $1,000에서 최대 $2만 달러까지 고선 자선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고석화 명예회장은 경제적 빈곤, 자연재난, 난치병 등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한 소외계층과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봉사단체들의 노력과 희생은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무형자산이라며 고선 자선기금이 그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선재단은 고 명예회장이 지역사회의 나눔과 봉사의 문화를 전하기 위해 2004년에 설립됐으며 20여 년간 비영리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지원해왔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보석의 명가 킴스보석에서 크리스마스 특별 프로모션을 단 3일 동안 진행합니다. 박채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12월 14일부터 16일 3일간 뉴저지 리지필드 한양마트몰 하이트론넷 특별 매장에서 실시됩니다. 천연 다이아몬드 반지와 친환경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로 만든 명품 디자이너 목걸이, 귀걸이, 반지, 팔찌를 특별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반짝임이 아름다운 댄싱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300부터 할인 판매합니다. 그뿐 아니라 스위스 골드바, 금코인, 실버바, 코인을 할인해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얼리 제품의 무료 클리닝과 소정의 수수료만 받고 주얼리를 수리해드리는 이벤트 또한 진행될 예정입니다. 킴스보석의 김남표 대표는 본사를 찾아 연말연시를 맞아 보석의 명가 킴스보석에서 진행하는 올해 마지막 행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내추럴 다이아몬드에다가 요즘 유행하는 로스 골드, 핑크 골드, 14캐럿, 18캐럿 등등을 250불, 300불에서 1000불까지 넘어가는 거를 그러니까 진짜 부담이 없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오시면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행사 때 벼르고 계세요. 그래서 오십시오. 오시면은 여러분의 갖고 계신 것도 감정도 해드리고 또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금바로 교환도 해드리고 또 현금화도 시켜드려서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유익한 그런 행사가 될 거로 믿습니다. 이번 행사는 12월 14일에서 16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 뉴저지 한양마트 하이트론넷 특별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한인 1세대 친목단체 낭만파 클럽 옛 친구 모임이 오는 17일 연말 송년 행사를 개최합니다. 13일 본 방송을 방문한 문용철 롱알랜드 한인회 회장, 박연한 이사장, 김혜지 부회장은 오는 17일 오후 6시 롱알랜드 웨스트버리 매너에서 옛 친구 낭만파 파티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낭만파 클럽 회장을 맡은 문 회장은 낭만파 클럽 옛 친구 모임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며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한인 1세대들이 옛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우리들의 그 젊었을 때 그러한 추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찾아보자 해서 이 메마른 뉴욕 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비록 우리는 가진 거는 많이 갖지는 않았지만은 함께 모여서 특히나 우리 남자분들은 보타이 질끗 동여매고 특히 사모님들은 황홀한 드레스 차려입고 우리 12월 17일 아름다운 낭만파 축제에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날 행사는 가면무도회, 시인 윤동주의 시낭송, 패션쇼, 칵테일 파티, 12월 생일자 축하 등으로 꾸려지며 110여 명의 좌석이 준비됐습니다. 여러분들의 1년 동안 모아뒀던 낭만을 한데 끌어모아서 이번 주 일요일 날 낭만팝 클럽 회원이 되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시와 영상과 댄스, 여러분들의 그때 그 시절, 문학의 밤 그 시절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 호응 많이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이사장은 마음의 낭만을 느끼려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한다며 한인 1세대들이 시간을 내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정신과 육체가 건강해야 낭만을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연말에 이러한 그 동포사회에 알아주는 이러한 그 낭만적인 파티가 하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다 함께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이러한 한 해를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날 송창식의 고래 사냥, 조영남의 내 고향 충청도,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등의 합창도 준비했다고 주최 측은 말했습니다. 낭만을 위하여! 연준이 어제 3번 연속 금리를 동결했고 내년에 최소 3차례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연준은 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마친 뒤 다시 한번 금리 동결을 선언했고,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연준이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비둘기파로 변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현행 5.25%에서 5.5%가 유지된 것은 물론 내년 말 금리 예상치는 4.6%로 추정되면서 지난 9월에 내년 말 예상치보다 0.5%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내년 말 기준금리가 현재보다 0.65%포인트에서 최대 0.9%포인트 하락한다는 것은 내년에 최소 3차례 이상의 금리를 내려야 가능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연준이 내년 최소 3차례 이상의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물론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시기도 늦어도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동결 발표 뒤 실업률이 많이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폭이 둔화된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으나 아직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고 조만간 금리를 내릴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는 등 달러화 가치가 하락한 반면 금값과 비트코인은 치솟고 있습니다. 어제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 뒤 블룸버그의 달러화 벤치마크 지수는 0.8% 하락, 11월 이후 일간 기준으로 최대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은 어제 장중 한때 27원이나 폭락하기도 했으며 결국 전날보다 23원이 내린 1296원으로 마감됐습니다. 또 일본 엔화는 달러화 대비 1.7% 상승한 것을 비롯해 호주 달러와 뉴질랜드 달러 등 주요 10개국 통화가 모두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금값은 현물 가격은 온스당 2,004달러 50센트로 전날보다 1.3% 올랐고 금 선물 가격도 온스당 1,997.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은도 온스당 2.5% 상승했으며 백금도 0.1% 오르는 등 금, 은의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도 예금금리 하락대의 대체 투자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하루 만에 약 4.5% 오르면서 43,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당선되면 북한 핵을 용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으며 트럼프 측은 이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구상 브리핑을 받은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북핵 동결의 대가로 대북 경제 제재 완화 등의 거래를 제한한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면 그에 대한 검증 수용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 대북 정책 구상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김정은에게 핵무기를 해체하라고 설득하는 것을 포기할 준비가 돼 있을 수도 있다며 트럼프는 북한과의 성과 없는 대화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더 큰 일, 즉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하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폴리티코의 이 같은 보도는 북한의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하는 한미 간의 합의에서 이탈하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현실화된다면 한국과의 큰 갈등이 우려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리고 폴리티코 보도는 가짜뉴스이며 이는 지어낸 이야기이자 허위 정보이며 혼란을 초래하려는 민주당의 소행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매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오늘 하버드대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세제 혜택에 대한 보도에서 하버드 대학이 올해 연방정부에서 60억 달러 상당의 세제 혜택과 지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하버드대가 올해 사이버 강의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지원금 24억 6,100만 달러, 학비 관련 연방정부의 무상환 대여금 13억 3,100만 달러와 연방정부 기금 6억 7,600만 달러 등 연방정부에서 받은 혜택이 약 44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주정부 보조금이 3억 4,900만 달러, 직접 기부금이 4억 8,500만 달러, 기타 8억 달러 등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을 포함해 전체 현금 수입이 61억 달러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하버드대는 주식 매각, 채권 매각, 채권 이자 수입 등에 대한 세율이 37%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금이 모두 면제됐고 21%인 장기 금융 수익 세금, 21%인 법인세, 37%에 달하는 배당 수익에 대한 세금도 단 한 푼도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모든 소득에 대한 37%의 세율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하버드대는 1.4%만 적용이 되는 등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진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객과 커뮤니티의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2024 회계연도 국방 예산 내역 등을 담은 국방 수권 법안이 어제 연방 상원에서 가결됐으며 이번 주 내로 연방 하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서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한인 미시민권자 등이 별도 등록 없이 국내 증권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한인 여성인 소피아 황이 유명 패션 브랜드 타미 할피거의 북미 대표에 임명돼 내년 1월 8일부터 대표직을 수행합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뉴욕 맨하탄의 뉴욕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17명이 경상을 입었지만 5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자신의 여자친구를 방문하러 갔다가 실종이 됐던 퀸즈 33세 남성이 한 달여 만에 버지니아주 친구의 집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65세 이상 시니어 세입자의 56%가 소득의 30%를 렌트비로 지출하며 집값이 가장 저렴한 도시는 미시건주 디트로이트로 6만 4천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가 피플지와의 인터뷰에서 비만 치료제를 먹고 감량에 성공했다고 고백, 윈프리 자신이 이사를 맡고 있는 체중관리 업체의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2025년 말까지도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하기 힘들다는 전망이 많지만 제니 델런 재무장관은 내년 말 연준 목표치인 2% 선으로 물가를 잡을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55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1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28분입니다. 킴스보석과 하이트론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특별 세일 12월 14일부터 16일 단 3일간 뉴저지 하이트론 내 특별 매장에서 실시됩니다. 명품 디자이너 다이아몬드 반지와 목걸이, 친환경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와 댄싱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특별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 골드바도 할인 판매됩니다. 연말맞이 쇼핑, 킴스보석과 함께하세요. 11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국외부재자는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내년 2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재외유권자 등록은 공관 방문, 우편,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및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안에 재외유권자 등록을 마쳐 다가오는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세요.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 이상으로 12월 14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